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28번째 강의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중에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병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거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중에 한일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협약, 1905년에 을사늑약, 1907년에 한일신협약, 그리고 드디어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는 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빼앗기죠. 자, 이런 국권이 빼앗기는 과정에 우리는 국권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운동인 항일 의병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실력을 쌓아서 국권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로 애국개몽운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항일 의병운동입니다. 우리는 의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총 맞으면 매우 아프죠. 또는 죽습니다. 저도 이렇게 군대에서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을 2명 봤습니다. 한 명은 제 동기고 또 한 명은 저의 분대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이 다 결국 죽었죠. 역시 의병운동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운동은 누가 주도했느냐? 처음에는 여러분들 위정척사 계열이 주도합니다. 물론 의병으로 참여한 사람은 다수의 이름을 모르는 민족들이죠. 그 첫 번째 의병이 1895년에 있었던 을미 의병입니다. 저 을미 의병의 원인은 여러분들 여기 유인석 선생의 경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거기 탐구자료 1. 우리 공무원 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우리 공무원 수, 그러면 여러분들 을미의병 때 공모였던 우리 명성황후의 시에 이 때문에 이를 갈았답니다. 두 번째,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변거란 말인가. 예감이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보고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하나의 원인이 단발령입니다. 당시 위정척사 계열이었던 유인석, 이소음은 바로 이렇게 을미 사변과 그리고 단발령, 특히 단발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당시 위정척사 계열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죠. 바로 유교적인 윤리, 즉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들 효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효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피부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여러분 털이 잘려나간다, 불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체 발국, 불감해상, 휴지, 시야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유생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과 동학 농민 계열이 압세를 해요. 자, 그래서 춘천에 바로 이소홍이라는 분이, 제천에 유인석이라는 분이 주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뭐를 철회해요? 단발령을 철회하죠. 그리고 해산을 공고하자. 결국 해산을 합니다. 누구 말 잘 들어요? 그렇죠. 왕 말 잘 듣죠. 왜? 위정 척사 계열의 인물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민중들은 어땠어요? 안 돼. 동학농민 안 돼. 그러면서 할빈당을 결성해서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된 무장투쟁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의병운동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제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1904년, 자, 이게 방문해서, 조선을 방문해서 의병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요 아주 진짜 어리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나라의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일환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05년의 의병입니다. 1905년의 의병은 여러분들 이렇게 최익현, 변함 최익현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오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를 망고의 일찍이 없었던 일로, 자, 억압으로 한 조각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의 전역던 종묘사직이 끝장났구나.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해갈진데 어찌 한번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묘사직이라는 게 바로 뭐냐. 아마 여러분들 아마 TV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라의 위기를 막을 때 이런 신하들이 간곡하게 왕한테 종묘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묘라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종묘는 조선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야. 사당에서 바로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사직단이라는 건 뭐냐? 지금도 사직동이 있죠. 사직동에는 사직단, 토지신하고 곡식신에게 제사 지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역시 또 누가? 왕이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이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주관하는 종묘에 나가서 역대 왕들에게 제사 못 지내고, 토지신하고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대가 끊기면 뭐가 됩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조상들한테. 그래서 조선 사람들, 봉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대를 이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그래서 대를 못 이으면 집안이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옛날엔 하기도 하는 거죠. 요즘 또 잘못하면 또 차별, 그러면 또 머리 아파.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결국 우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전직관료였던 민종식, 그리고 최익현 선생입니다. 물론 최익현 선생은 지금 우리 많이 이야기를 했죠. 위정척사가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고, 그래서 강화도 주역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종이 이제 나이 20살이 넘자 왕이 직접 다스려야지 흥선대원군 이제 하야에 상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다다르자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을사의병의 중요한 의의는 바로 신돌석의 출현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딱 들었을 겁니다. 돌수, 짱돌이구나. 왜냐?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돌이 두 개예요. 돌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렇게 또 석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돌이 두 개가 들어갔어.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게 양반에서 볼 수 없는 이름이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평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1895년의 을명을 구한말의 최초 의병이라고 한다면 이 을사의병을 본격적인 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평민의병장이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견은 전라도 태인에서, 그리고 민중식은 충청도 홍주에서, 그리고 신돌석은 바로 경상도 영해, 평해, 을진이라고 하는 일명 태백산 일대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의병도 역시 특히 제2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의병을 진압하려고 고종이 정부군을, 즉 관군을 파견합니다. 그랬더니 관군과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체포돼 갖고 결국 신병이 일본군에게 넘겨지고 수시마 섬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국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제2견, 바로 을사의병의 핵심적 의병장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1907년이 이렇게 발생한 의병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미의병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을사늑약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저항한 거 기억나죠? 자, 민영환이라는 분은 순국했습니다.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 상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상인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문 닫아버려서 성점을. 그 다음에 학생들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동맹유학을 하죠. 그리고 장지현은 시일야 방송대곡을 항성신문에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의상은 유한은 죽이겠다고 여러분들 의거활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고,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5.25 나철이 역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종은 몰래 누구를? 이준, 유이종, 이상설을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밀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본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이야기하죠. 이제 너 황제하지 마. 그래서 결국 고종을 쫓아냅니다. 결국 야, 너네 1300만원 빚 못 갚네. 상환이 안 되네. 너네 돈도 없는 애들이 무슨 국군을 운영하냐.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사실상 나라가 아주 거덜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07년의 의병을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병이다. 왜? 해산된 군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족적인 의병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전국의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사실상 전 국민이 거의 다 참여하는 바로
정비 의병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족적인 의병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병은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대장으로는 이인영, 참모장으로 허일을 임명하고 드디어 진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격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보냅니다. 즉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를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부든지 정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병은 기존의 정부군하고는 또 다른 군대 조직입니다. 자, 우리야 의로운 병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또 무슨 군대야? 반정부군이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 결성한 사병 조직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외국의 공사관 또는 외국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또는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한테 뭐 하겠어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조선정부한테. 그래서 야, 우리 의병은 대한제국의 정부군이야. 대한제국의 국군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의 군대로 우리를 쳐들어온 일본군과 싸우는 거야. 따라서 혹시라도 니네들한테 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혹시 너희들 다친다고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마. 그런 의미로 교전단체로 인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지만 일본군의 반격과 그 다음에 이인영이라고 하는 분의 부친상으로 인해서 총대장이 집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상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의병에 특히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도 의병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활동이 활발했죠. 일본은 드디어 의병 조직을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일념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게 1909년 9월서부터 한 2개월간 이루어졌던 그런 하나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많은 의병들이 체포대피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호남 지역에서 체포되었던 의병들의 모습입니다. 자, 의병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가슴 아프게도 자, 이와 같은 학살의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끊임없이 저항하는 민족이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의 의병부대가 드디어 여러분들 국외로 이어져서 대일항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병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모습으로 자, 일제시대 무장독립전쟁으로 계속 발전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의병들이
갖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의병이 뭐 찬양 일색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조직력과 무기에 있어서 일본군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유생 의병정들의 봉건의식이 실패의 원인을 또 가져오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유생들이 갖는 한계성 한번 비판해야 됩니다. 1895년에 을미의병도 고종이 해산해 머리 안 꺾어도 돼 해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을싸움을 했던 여러분들 최익현 어이구 관군하고 싸울 수 없어 왕하고 보낸 군대랑 싸우면 불충이야 잡혀가서 결국 순고. 그리고 1907년에 이런 정리의병 즉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을 때 경상도를 대표했던 신돌석은 10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참여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바로 얘네들은 안 돼. 왜 안 돼? 평민 출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경도 최고의 의병장 바로 여러분들 우리 봉오동 전투의 주인공이었던 홍범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신돌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요 김수민 같은 사람이 역시 어떻게 돼요?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왜 참여하지 못해요? 평민이라는 이유로. 이게 사실은 당시 의병장들, 특히 위정척사 계열의 의병장들이 갖는 한계성입니다. 이런 점은 솔직히 비판해야 돼요. 신분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 솔직히 나라 잃었는데, 나라 빼앗겼는데 양반 평민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한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리의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방법이었던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예세 침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정말 굳건히 결국 맞짱 떠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국권수운동의 하나인 의병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